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1편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2편 영상입니다. 그래서 1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영상을 먼저 보고 이번 편을 보시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편 영상 바로 시작을 하면요. 우선은 1차 브레튼 우즈는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과의 연동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브레튼 우즈, 페트로달러 그리고 명목 화폐, 피아트 커런시 시스템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원유를 달러에 연동을 해서 이제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이 브레튼 우즈는 이제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닉슨 대통령이 우리 금 못 돌려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서 파기시켜 버리고 너네 이제부터 원유 살 때 달러로만 결제해라고 일방적인 어떤 결정과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게 천지개벽하듯이 바뀌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러티브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런 특히 이제 경제 시스템은 이게 시장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정부는 어떤 이 흐름에 이제 순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50년대부터 유로 달러가 태동을 하고 확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 확장했던 이제 베이스는 뭐냐면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달러를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일본도 이제 적대국에서 이제 우방국으로 바뀌면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샬 플랜을 통해서 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달러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풀었고, 그게 이제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달러가 전 세계에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하고 네트워크 강화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가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근데 이제 70년대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 무역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소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 역시 너무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1차 브레튼 우즈의 시스템에서 이제 금과의 연동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가 엄청나게 이런 폭증하는 시기에 금과의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 달러가 생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 거래를 통한 이제 화폐 무한 확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게 바로 이제 유로 달러 시스템이었다는 거고요. 이 닉슨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선언을 해서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주장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저는 이 소수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브레튼 우즈가 시작이 됐던 건데, 2차 브레튼 우즈는 국가별로 이제 역할이 완벽하게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은 미국은 완전한 소비 국가, 이제 달러 수출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 베이스를 이제 완전히 버리고 그 제조업을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과 독일이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았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대만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죠. 아시아 경제가. 그리고 중국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베이스에는 이제 미국과 나머지의 이제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생산에 특화돼서 분야별로 잘하는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이 소비를 통해서 이 생산된 물건들을 전부 받아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건데 이게 글로벌화가 완벽히 구현이 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생산 잘하는 애들은 생산하고 소비 잘하는 애들은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제 GDP라든지 세계 경제가 호황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은 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 일본, 독일,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무역 흑자가 점점 더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인제 흑자를 발생하면 다른 한쪽은 적자를 떠안게 되는데 미국의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는 어떤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흑자를 발생한 국가들이 이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러면 이 달러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느냐 바로 이게 미국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들이 전부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미 국채 시장에 놔두다가 나중에는 이제 달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 시장도 인제 폭등하는 그런 식의 그림이 마련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인제 자본이 본격적으로 노동을 이제 깔고 뭉개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자본은 폭증을 하고 노동은 수축을 하는 그런 식의 인제 자본과 노동의 파워 게임에서 자본이 우위를 가져가는 시기고요. 글로벌 무역이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인제 달러 생산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인제 담보를 말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인제 미국 국채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 초기에 생산한 이 미 국채를 전 세계 이 뱅킹 시스템인 유로 달러 시스템이 처음에 생산된 담보들을 인제 재활용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인제 금융 자본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갔던 겁니다. 전 세계 달러 부채를 보시면 지금 1980 년대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인제 페트로 달러나 인제 명목 화폐 fiat currency 시스템은 문제가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페트로 달러가 금만큼은 아니어도 원유 가격도 이 70 년대 그 오일 쇼크를 제외를 하면 꽤나 안정적인 그러니까 금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가격이 안정됐다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모든 생물 모든 경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순간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그런 게 그게 대표적으로 70 년대 80 년대 초반이고요. 근데 인제 이런 흐름이 2000 년대 중반에 중국이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인제 상황이 쪼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원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을 하죠. 인제 원유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격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근데 미국의 내수 경제를 그때 보면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은행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 시그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연준은 결국에는 자국의 상황을 우선시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그 인제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인제 70불 언저리에 있던 게 이제 150 불까지 치솟았거든요. 2008년 그때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대형 은행 위기가 터졌고 미국이 유동성 투입으로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이런 결정이 전 세계에는 아주 쇼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 제가 예전에 달러 밀크쉐이크 영상 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달러 밀크쉐이크 영상을 안 보셨으면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거는 인제 달러를 예를 들면 인제 기축통화가 자국의 통화와 같을 때 생기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이제 미국 자국의 통화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가 쓰는 기축 통화이기도 한 건데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상충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좋은데 이제 전 세계가 희생을 해야 됐던 거죠. 그게 인제 트래핀의 딜레마라는 거고
달러가 결국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시장이 요동치고 불안정해집니다. 그게 인제 2007 년부터 2008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거고, 특히 인제 대형 은행을 구제를 했는데 이게 그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퍼뜨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이념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얘기를 하면서 인제 사회적 약속이었던 거죠, 일종의. 달러가 인제 기축통화고 우리는 인제 달러를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인제 달러가 애초에 채택이 됐던 건데, 그게 인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오니까 인제 미련 없이 자국의 이익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제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던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인제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었던 거고, 국가들이 미국의 선택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죠, 미국이. 그것과 인제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거고요. 그게 인제 이번에도 계속해서 인제 탈달러 내러티브가 나오는 것도 크게 여기서 이제 다르지 않다 라는 거죠. 이 달러의 인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인제 자국의 이익과 전 세계 공동 이익 속에서 상충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제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인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으면서 신뢰가 또다시 하락을 했고, 이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탈달러 내러티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페트로달러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흐름을 보시면 인제 "2 차 브레튼 우즈도 거의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탈달러 내러티브의 핵심이죠. 인제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어쨌든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현재 계속해서 쪼금씩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제 탈글로벌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도 예전처럼 해양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인제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2010 년대 중반 인제 셰일 가스가 터지면서 미국은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인제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중동 자원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굳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전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굳이 중동에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예전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기축 통화라는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 힘을 인제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위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원자재 중심, 특히 인제 브릭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브릭스 연합이 바로 인제 "3 차 브레튼 우즈다."라고 하는 인제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제 졸탄 포자라는 인제 그 크레딧 스위스 출신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제 그 업계 안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인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박살이 남으로써 다시 원자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분의 핵심 논리인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했던 영상, 중국의 탈달러 행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지금 페트로 달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졸탄 포자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자재 중심의 이런 3차 브레튼 우즈로 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명목 화폐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까지의 달러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기축 통화의 지위는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축 통화의 변천사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